이것도 이제 재난법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된 내용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만들어지고 이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도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이거 역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안전정책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죠? 안전정책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죠?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집행계획을 심의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중앙이다,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중앙위원회에 상절된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는 부분들도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때 중앙위원회 그때 간사, 위원장은 국무총리지만 이때 간사가 누가 된다 그랬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안전정책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지만 이때 간사는 누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재난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재난본부장이 된다고 했던 내용도 생각이 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보고 무조건 암기를 조금 해두라고 했던 내용이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 12번 가서 보시면, 뭔지 잘 모르지만 바로 나와 있습니다. 방진작용인과 관련된 소화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어떤 분말이냐. 옆에 HPO3도 줬죠. 이걸 뭐라 그랬죠? 메타인산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이 방진작용, 방진소화가 중요한 이유는 원래 분말 소화약제는 자, B급과 C급, B급과 C급의 주된 소화 효과를 가진다 그랬어요. 즉, 유리화제와 전기화제의 적응성을 띠는데 이 3종만 A급 화재, 즉 A급과 B급과 C급에 모두 적응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다른 분말과 다르게 이 3종이 왜 A급에 적응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이유를 두 가지를 대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지금 나와 있던 방진작용, 방진소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던 부분들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탈수탄화작용, 탈수탄화작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과 관계가 있는 건 3종 분말 소화약제고, 이 의미는 다른 분말과 다르게 A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 두시면 될 것 같은 내용이었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가서 보시면 이것도 이제 클래식하게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죠. 그죠? 우리가 통제단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이죠. 그죠? 우리가 소방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에 얼마 전에 이제 강원도에 지금 산불이 났었죠. 그죠? 최대 규모의 산불이 났었는데, 그때도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만들어졌었고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 대응 상단계가 발의가 되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소방청장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고 계시는 사항일 겁니다. 그리고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일 것 같고,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재난 현장에서 지휘할 거고, 경우에 따라서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도 할 수 있고 중앙 긴급구조통제단장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아주 명확하게 1번이 되겠다라고 찾을 수 있는 내용이죠. 자, 14번 가서 보시면 산소 농도가 증가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산소 농도가 증가됐을 때 일어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죠. 맞는 것만 모두 골라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연소가 잘 된다, 잘 안 된다. 연소가 잘 된다라고 했죠. 그런 개념을 따라가야 된다 그랬죠. 자, 연소가 잘 되는 방향이야. 연소가 잘 된다라는 건 연소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빨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속도가 빨라져야, 느려지면 안 되겠죠. 산소가 많아지면 연소가 잘 된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소가 잘 되기 때문에 발화점이 높아진다라고 적혀 있죠. 발화점이란 게 뭐죠? 그죠? 저마운 없이도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라고 얘기를 했고, 무조건 연소가 잘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낮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화염의 온도는 높아진다. 연소가 잘 되기 때문에 불꽃의 온도는 그만큼 높아질 거다라고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 자, 폭발 범위, 연소 범위라고 얘기하는 것이 좁아진다. 이렇게죠. 자, 폭발 범위,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탈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탈 수 있는 범위는 그만큼 넓어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점화 에너지 이렇게 적혀 있죠. 이때 점화 에너지는 최소 발화 에너지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건 당연히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애매했다 하더라도 이게 무조건 틀렸고 이게 두 개 무조건 맞았기 때문에 답은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화 에너지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서마다 약간 표현이 다르죠. 최소 발화 에너지로 해석할 것이냐, 외부에서 가해지는 점화 에너지 크기로 해석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여기에 조문에서는 최소 발화 에너지로 해석하게 된다면 당연히 작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명확하게 기역, 디귿, 미음이 맞기 때문에 3번으로 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것도 출제가 조금 많이 되었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연소가스에 관한 내용이네요. 연소가스에 관한 내용이요.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뭘 보고도 청산가스 딱 보고 바로 찾으실 수 있죠. 그죠? 시아나수소라는 걸 금방 찾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특정적인 게 나와 있죠.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고도 질식을 유발한다 라는 지문들도 대표적으로 시아나수소를 표현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답은 당연히 2번이 될 거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16번 가서 보겠습니다.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의 표기와 화학식에 관한 내용이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약간 빈도가 엄청 높은 건 아닌데 출제가 되었던 적들도 있었고, 다만 여기에서는 화학 기호로 주어졌어요. 화학 기호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IG01 자리수가 세 자리로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누구 자리였죠? 우리가 세 자리로 확인할 때 첫 번째 자리는 누구다? 질소 자리다. 두 번째 자리는 누구다? 아르곤 자리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세 번째 자리는 누구다? 이산화탄소 자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봤기 때문에 IG01 두 번째 자리에만 1이 있죠. 뭐죠? 아르곤만 있다는 뜻이죠. 그죠? 아르곤만, AR이 아르곤입니다. 그죠? 아르곤만 있다 이런 뜻이었겠죠. 자,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IG100 그죠? 나머지는 0이고 어디에 첫 번째 자리에만 숫자가 있죠. 그러면 질소만 있다 이런 뜻이겠죠. N2라고 적혀 있는 게 질소를 표현하는 말이겠네요. 그 다음에 IG541 이렇게 주어졌죠. IG541 첫 번째 자리 질소,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5대 4대 1의 비율을 거의 가진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질소가 52%, 아르곤이 40%, 네온이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CO2, 이산화탄소가 8% 있는 내용이고, 그때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원래 50, 40, 10%의 비율을 정확하게 가지진 않고 52, 8% 이렇게 가진다라고 했던, 그의 비율은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건 간부 구성에서도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당연히 3번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G55 두 자리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만 5대5로 나눠 가졌다고요. 그럼 뭐예요? 질소와 아르곤을 5대5로 가졌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질소가 50%, 아르곤이 50%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확실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화학 기호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셨으면 되겠죠. 자, 17번 가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클래식한 문제죠. 감지기가 있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죠. 그래서 감지기가 없는 게 습식과 근식은 감지기가 없고, 나머지 스프링클러는 감지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4번이 될 것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좀 이런 것도 확인하라고 했죠. 그죠? 헤드를 사용하는데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고 개방형 헤드를 사용할 때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건 일제 살수식밖에 없고요. 나머지가 다 폐쇄형 헤드를 사용한다라고 했던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교재에 박스표가 있습니다. 그 박스표를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반기 때는 다시 이제 상반기 때는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하반기 때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왔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올해 상반기 때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게 어려운 계산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소방학을 하는 과정에서 계산 문제를 조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조금 계산 문제를 나오면 틀리겠다라고 준비했던 친구들은 좀 틀렸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꼼꼼하게 최소한은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던 친구들은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완전 연소 반응식을 일단 꾸미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판이 이렇게 주어졌죠. H3, C3H8이라고 적혀 있는 프로판을 완전 연소시킨다면 더하기 O2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CO2 플러스 H2O 이렇게까지는 기계적으로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개수가 맞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개수가 앞에 있는 개수가 다 원소수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C하고 H 개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O 개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출발할 때 C가 3개였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화살표 오른쪽에도 C가 3개여야 되기 때문에 3을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C 개수 맞췄죠. H 개수가 8개였기 때문에 쭉 따라오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4를 써줘갖고 8개를 맞춰야 된다라고 했던 내용이 있었고요. O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맞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6개, 이렇게 곱하면 4개이기 때문에 산소수가 10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5를 써줘가지고 10개를 맞춰준다라고 했죠. 앞에 이거 2입니다. 2. 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앞에 개수비를 보면 1대 5의 비율이 나와 있죠. 이 1대 5의 비율이 무슨 비라 그랬죠? 이 앞에 이 개수비가 표현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일단 분자 수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몰수비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피비이기도 하다라고 했었고요. 근데 무슨 비는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질량비일 수는 없다라고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부피비였죠. 그렇죠. 부피비였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판이 1세제곱미터의 부피를 했을 때 1대 5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1세제곱미터의 부피라면 1대 5의 비를 가지기 때문에 산소는 5세제곱미터의 부피를 있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가볍게 찾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계산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내용이네요. 그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19번 가서 보겠습니다. 19번 가서 보시면 직상급 종합상황실에 대한 보고해야 될 화제에 관한 내용이네요. 일단 이게 관계 법규에 있는 내용이고, 소방학 결혼만 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 내용이긴 한데 수업 시간에 충분히 강조했던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은 누구랑 거의 유사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긴급 상황 보고라고 해서 청장님에게 보고해야 될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에 있는 사항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할 화재에 대한 내용 중에서 사망자가 몇 명, 5명 이상이 넘어서면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6명이기 때문에 보고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상자가 몇 명이 넘어서야 된다 그랬죠? 10명이 넘어서면 보고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11명이기 때문에 보고해야 될 상황에 포함되겠네요. 그다음 재산 피해액은 얼마? 50억이라고 그랬죠. 50억 이상이면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70억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재민은 몇 명이죠? 그렇죠. 100명 이상이 넘어서게 되면 보고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50명이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가볍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자, 20번 가서 보겠습니다. 20번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클래식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인하점, 그 다음에 연소점, 그 다음에 발화점이라고 적혀 있는 이 말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라는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인하점이라는 건 외부에서 점화원을 직접 가했을 때 불이 붙기 시작하는 온도이고, 불이 붙는다라는 건 연소범위 어디에 한계에 이르는 그때의 농도에 도달하는 온도라고 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답은 당연히 1번에 해당될 것 같고요. 연소점이라는 건 점화원을 제거하고도 지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했듯이 발화점은 외부에서 점화원이 없이도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를 얘기한다라고 했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가볍게 일단 해설 강의를 받고요. 일단 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지금 확인하시는 친구들은 지금 시험을 쳤던 친구들보다는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더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작년도 상반기 때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요. 하반기 때 굉장히 쉬웠고, 근데 하반기 때보다는 상반기가 조금씩 난이도가 한두 개씩 느끼는 친구도 있고 못 느끼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려고 하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은 조금씩 더 난이도가 좀 더 있게 출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험 보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